자산 항목의 디지털 에셋,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68억 달러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총 자산이 약 83억 달러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 발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9개월 동안 전환사채를 통해서 32억 달러, 주식 발행을 통해서 약 12억 달러, 총 약 44억 달러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44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은 전환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일반적인 기업들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한 자산 확대가 아닌 비트코인 자산의 평가 변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과거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었지만 4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회사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현재 소프트웨어 부문은 회사의 전체 수익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된 운영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운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1월 17일 기준으로 33만 1,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최대 기업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후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이 회사는 올해 11월 동안 비트코인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6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이 자금 주식 발행을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새로운 비트코인 구매를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회사는 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게 유리한 조건의 30달러 규모 전환사채 거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이 거래의 이자율은 제로였고 이것은 올해 가장 낮은 전환사채 이자율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환 프리미엄은 55%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로 쿠폰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자금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가 자금을 쉽게 조달하면서 투자자에게는 향후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대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식과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0월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식 210억과 신규 부채 210억으로 42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것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비트코인 수익률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보유량과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의 비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비트코인 수익률도 증가하게 되고 비트코인 보유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2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희석될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오히려 주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주식을 발행한 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은 S&P 500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비트코인은 회사 자산의 일부가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자산을 늘려가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진 주식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주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늘리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서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4년 3분기 탱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채나 주식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자본 조달 거래를 진행하여 해당 자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운영 자본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유동 자산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유할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추가 비트코인을 구매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략에는 이러한 계획들도 담겨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회사 운영 목적 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세금 혜택을 창출하는 전략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보유를 담보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 거래를 진행하는 것.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보유를 활용해서 수익 흐름을 창출하거나 기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 변동 내역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매입, 손상 차손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디지털 에셋은 비트코인을 뜻하고요. 디지털 에셋 오리지널 코스트 베이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원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페어먼트 로스라고 비트코인의 손상 차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구매 당시 원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캐링 밸류가 나와 있는데요. 장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원가에서 손상 차손을 빼면 장부 가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산을 구매하는데 들었던 비용에서 손상 차손을 뺀 금액이 바로 최종 장부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변동 내역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래그한 데이터들이 다 2023년 내역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에셋 퍼처스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의미겠죠. 매입한 내역이 여기 약 1억 7천만 달러, 약 3억 4천만 달러, 1억 6천만 달러, 약 12억 달러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드래그를 안 한 데이터들은 모두 2024년에 매입한 내역들이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 16억 달러, 약 7억 9천 달러, 약 15억 달러로 2023년도 대비 2024년에 비트코인을 비교적 더 많이 매입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쭉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매입은 계속해서 했지만 매도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원가, 손상 차손, 그리고 장부 가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approximate number of Bitcoin held. 이거는 바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나타내는 거겠죠. 회사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약 2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는데 11월 17일 기준으로는 약 3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해 봤었죠. 그 사이에 더 많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verage Purchase Price per Bitco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된 총 금액을 보유 비트코인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적으로 얼마에 구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에셋 오리지널 코스트 베이시스를 approximate number of Bitcoin held로 나누면 바로 이 값이 산출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2023년 9월부터 점점 이 값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었던 비트코인의 장부 가치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약
68억 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68억 달러가 재무상태표 자산 항목에서 디지털 애셋 계정 과목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재무상태표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4년 9월 말 기준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산 항목에 디지털 애셋,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68억 달러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총 자산이 약 83억 달러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하이라이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손익계산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상당한 손실을 이미 기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운영 비용 내에서 손상 손실을 상쇄한 순액으로 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익계산서 항목에 디지털 애셋 임페어먼트 로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자산과 관련해서 기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 손실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보다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운영 중 일부라고 간주하고 있어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손실을 운영 비용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개월간의 손실을 보면 약 7억 8천만 달러 의 손실을 기록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약 10배가량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밑에 추가 설명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유 비트코인을 당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각할 때 운영 실적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분기별 운영 실적 비교가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손익계산서를 분석할 때 매출과 영업손실 이런 지표를 분석하기보다는 디지털 애셋 임페어먼트 로스 항목 정도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매각으로 인한 이익 또한 이 항목에 상쇄되면서 순액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비트코인 관련 이익과 손실 모두 여기에 반영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24년 9개월 동안의 비트코인 손실인 약 7억 8천만 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보려면 처음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 변동 내역을 참고해보면 되겠죠. 202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 약 1억 9천만 달러, 약 1억 8천만 달러, 약 4억 1천만 달러가 확인이 돼. 이 세 값을 합산하면 바로 아까 저희가 확인했었던 약 7억 8천만 달러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상태표로 다시 넘어와서 부채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채에서는 롱텀 장기 차입금 그리고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장기 차입금의 현재 부분의 합이 약 42억 달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차입금의 세부 구성 내역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 보니까 토탈 차입금의 총 값이 약 42억 달러가 나오는데 그 구성 내역은 대부분 컨버터블 노트, 전환사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들 세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Effective interest rate, 이자율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1%대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1에서 2%로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비교적 낮은 금리로 발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하락에 대한 보호도 제공합니다. 즉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식의 높은 변동성은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이 오르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자를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줘도 전환사채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 자금을 모으는 것이 회사가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전략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델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6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거의 0%의 자본 비용 60%의 수익률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즉,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위험 또한 존재하겠죠. 그 위험은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부채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가 빌린 돈을 갚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회사가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어려움이 더해졌고 그로 인해서 부채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비트코인을 평균 42,000달러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회사가 42,000달러에 샀던 비트코인은 그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려는 전략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리스크를 동시에 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현금 흐름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Purchase of Digital Asset,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현금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매수 약 40억 달러 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년 동기에는 약 6억 8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했는데 훨씬 더 많이 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여기 보시면 Proceed from Convertible Senior Notes, 전환사채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약 32억 달러가 유입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roceeds from Sale of Common Stock under Public Offe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2024년에 약 12억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약 8억 달러 조달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확인했듯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 발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9개월 동안 전환사채를 통해서 32억 달러, 주식 발행을 통해서 약 12억 달러, 총 약 44억 달러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44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은 전환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일반적인 기업들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한 자산 확대가 아닌 비트코인 자산의 평가 변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순손실이 약 4억 9천만 달러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은 다시 애드백, 더하는 조정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현금 흐름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 손실의 경우 현금 흐름표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다시 플러스로 애드백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막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약 3,500만 달러 정도로 그렇게 현금의 유출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확인했듯이 대부분의 현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소프트웨어 부문은 비교적 작은 부분으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산 평가 이익을 통해서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사의 자산을 크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하거나 이것을 확대해야만 주식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성과를 2배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변동성도 2배이고 성과도 2배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레버리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언제 주식을 발행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들 때문입니다. 결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이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